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 2019년 5월 9일 A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앞 횡단보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관련 현장을 ABS가 전합니다. 2019년 봄과 더불어 아주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각자 순차적으로 켜지던 세 방향의 신호등이 한꺼번에 켜지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라인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각 방향에서 오랫동안 신호등이 켜지기를 기다려야 했던 많은 학생들은 한 번에 켜지는 신호등으로 인하여 좀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넌 후 무단횡단으로 다음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우들도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리함이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이철기 교수님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과정과 이야기를 교수님께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횡단보도를 새롭게 설치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침에 나도 학교로 등하교 할 때 보면은 매일 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 많은 학생들이 보행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보니까 보행하는 학생들이 불편하게끔 이 횡단보도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행자가 요즘은 교통약자라고 하면은 이 학생, 그러니까 어린이, 물론 대학생은 교통약자라고 할 수 없지만 학생이니까 교통약자의 부류로 이제 나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좀 안전하게 편리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학교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이런 횡단보도를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다음은 그러면은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혹시 소개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보행자 전용 구간 그런 데는 이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올레더 보행자가 횡단을 하는 시간에는 네 방향 동서남북 방향의 신호를 모두 빨간색으로 차단하고 보행자만 그 시간에 전용으로 지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을 올레드라고 그래요. 네 방향을 모두 빨간 신호로 주는데 그 올레드 운영을 우리나라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게 된 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놓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교통 소통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 그 시간만큼 기존에 주던 신호 시간들을 갖다가 이 차량 신호에다가 그만큼 빼야 되니까 차량은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좀 했어요. 해가지고 그 안을 만들게 되었어요.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안이 이제 시행이 되려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안을 만들었다 해서 그게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경찰서나 관할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여러 전문가가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연 여기에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를 했을 때 타당하냐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최종 통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통과를 한 다음에는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예산은 경찰이 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수원시가 냅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이제 예산 반영을 해서 이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통과한 후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설치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뭐 시대가 과거에는 그 교통 정책이 차량 위주의 그 어떤 정책에서 이제는 그 보행자 위주의 정책, 그러니까 사람 위주의 정책으로 그 정부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차량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 사람의 안전이 최고다라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차량이 다소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행자, 즉 우리 학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잘된 어떤 시설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이걸 하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대각선 횡단보도의 그 네 방향의 횡단보도와 가운데 양쪽의 대각선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 학교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는 한쪽으로만 횡단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대편까지 유신고에서 반대편 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게 된다면은 그게 거리가 좀 멀어요. 멀어서 그 현재는 그 올레들 33초로 주고 있는데 그쪽을 만약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로 하게 되면은 50초 이상의 올레들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33초 주는 것만 해도 네 방향의 차량 신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게 50초 이상을 주게 되면은 상당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쪽만 대각선 횡단보도를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 양쪽을 다 줘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뭐 그걸 하려면은 여러 가지 교차로의 획기적인 개선이라든가 그런 물리적인 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 학교의 운동장까지도 조금 그 교차로 시설물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까지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현재 상태 시설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고 그런 부분이 다 설치가 됐더라면 좀 더 완벽한 어떤 학생들을 위한 그 횡단보도 시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끝으로 아주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아주대 학생들이야 항상 열심히 하고 착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항상 그 부모님이 걱정하듯이 항상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무사히 자기 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도 우리 학생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특히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인 만큼 항상 그 도로를 다닐 때는 그 차도 조심하고 항상 그 안전한 통행 방법을 숙지를 하고 그 어떤 교통 문화를 잘 그 지킨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법규도 잘 지키고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아마 사고도 본인이 그 사고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한 어떤 그 통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 전문가라서 항상 그 교통 문화 의식, 우리 아주대의 어떤 그 위상에 맞게끔 그 선진 교통 문화 의식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의식을 갖고
항상 집에서 나오면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의식을 철저하게 숙지를 해서 교통법규와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교통문화 선진국의 대한민국 아주대 학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16학번 김진우입니다. 횡단보도가 새로 바뀌었는데 네.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좋은 점은 그냥 딱 보이듯이 저 대각선에서 학교로 건너갈 때 그냥 신호를 2번 안 건너고 한 번에 건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신호등이 바뀌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저는 딱히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신호도 좀 복잡해지고 신호가 한 번에 켜져가지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아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를 위해 힘써주신 이철기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수님 말씀대로 많은 학우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한 통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원천간 대강당에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전체 학생 대표자들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가운데 그 현장을 ABS가 전합니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란 총학생 회장단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각 학과 학생회장단 그리고 동아리 연합회 회장단이 교칙부터 각종 학교 사항에 관련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회의입니다. 2019학년도 1학기의 안건은 총 5가지로 성평등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준, 총학생회 집행국 일괄 인준, 감사위원회 불신임, 총학생 회칙 개정과 학생복지 요구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총학생 회칙과 학생복지 요구안 관련 안건들의 경우 학우분들의 학교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의결 시 신중을 가하는 학교 대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표자들의 자유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각 단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대학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회장 문현우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정보통신대학이라는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저는 종합관이랑 8단관밖에 쓰지를 못하는데 이번 전부 다 모이는 전학대회를 통해서 다른 학과들의 그런 실상이나 학우들의 그런 불편사항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통대 그리고 이제 저희 아주대학교 학우분들의 그런 불편사항들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학대회가 처음이라서 되게 그랬는데 2학기 때도 한 번 더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더 저희 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우분들의 그런 고충도 한번 다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공학과 학생회장 정우진입니다. 전학대회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렇게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학대회에 참여함으로써 학우분들께서 내신 의견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전학대회의 가장 큰 필요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학생회장 또는 학생부회장 그리고 학생회라는 위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를 믿어주시고 또 뽑아주신 만큼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학년도 1학기에는 회의 전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여 주로 학교 시설과 관련된 복지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는 총학생회의 온라인 기록실에서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토대로 더 나아질 학생사회를 기대합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아주대학교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유리그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주대학교 축구부는 4골을 쏟아부으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현장을 ABS가 전합니다. 이번 경기는 아주대 축구부에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유리그 경기마다 홈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던 아주대 축구부는 새 얼굴을 대거 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렸습니다. 경기 전부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탓에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대 축구부는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며 경기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대승을 거둔 아주대 축구부는 신입생들의 맹활약을 통하여 이후 경기에 대한 전망 또한 밝게 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 아주대 축구부 주장과 경기를 관람한 일반 하구의 소감을 ABS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축구부 주장 4학년 김재민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홈에서 유리그에서 2연패를 했었는데 오늘은 선수들 다 같이 3연패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던 게 이긴 원동력 같습니다. 일단 오늘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비가 오나 안 오나 항상 와가지고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8학번 선희경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원정 경기였던 홈 경기로 바뀌었는데 오랜만에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좋은 경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너무 경기하느라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대 축구부는 5월 3일에 있었던 인천대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3대1로 승리하면서 연승을 달렸습니다. 유리그 3관역에서 승점 12점을 기록하게 된 아주대 축구부는 1위와의 승점을 1점 차로 좁혔습니다. 다음 경기는 5월 10일 서울대학교와의 홈 경기로 1위 도약을 위한 중요한 경기입니다. 아주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미디어학과 박찬희 학생이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퍼시픽 비즈 2019에서 연구 논문 2편을 발표했습니다. 퍼시픽 비즈는 전기전자기술자협회가 주최하는 정보 시각화 분야의 국제학술대회입니다. 해당 학술대회에서 학부생 신분으로 발표하고 2편의 논문을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우리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행한 과제에서 시작된 연구가 국제학술대회까지 소개된 결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학부생 3인의 논문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지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우리 학교 김민호, 조대성, 성민지 학생은 OLED 디스플레이 재료 가운데 핵심 기술인 열활성 지연 형광물질의 특허 분석을 연구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논문 심사를 통과해 국내 유수 학회지에 게재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조대성 학생은 연구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 과정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도전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주대학교 동아리 소학회들의 축제의 장인 2019 동아리 소학회 콘테스트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5월 10일 오후 3시에 율곡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수한 활동을 펼친 동아리 소학회들을 격려하는 자리로서 아주대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우리 학교 창업지원단이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체 53개의 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한 8등급 평가에서 2등급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창업지원단은 올해 통합 개편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에서 지난해 대비 3억 원 늘어난 2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주대 창업지원 단장을 맡고 있는 산업공학과 이주연 교수는 창업지원단 구성원들의 노력과 관련 조직의 적극적 지원 덕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대학 안에서 창업 마인드가 확산되고 유망기술 사업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선도적 기관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는 앞으로 성인학습자 친화적 평생교육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4년 동안 연간 3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선취업, 후학습이 강조되는 현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는 시기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 여건을 조성해 가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ABS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5월 23일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아주인 여러분 고맙습니다.